최근에 코스피가 주춤한데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막 폭발적인 상승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9월 중순 딱 추석 이후부터 한 10월 말까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로 올랐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얼마 올랐나 보니까 대략 한 3천 한 400 정도에서 갑자기 시작하면서 특히 10월 달에 3,400에서 시작해가지고 4,200까지 올랐으니까 8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이번에 11월 달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11월 되고 나니까 오히려 뭐 3,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중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강세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뭔가 이게 강세도 안 나오고 미국 증시 쪽도 뭐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서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더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딱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좀 더 부양을 하길 원하는 아마도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더 이제 매수세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학개미가 돌아와서 한국 주식 사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 1번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달러까지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베스트 상황이 될 건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반드시 만들어내라. 제가 정책 입안자고 이렇게 이제 오더를 받아서 서학개미 무조건 다 들어오게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 수수료를 지금 양도세 22%잖아요. 그거를 33%까지 올린다던가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좀 더 매력 없게 만들고 국내 주식을 더 매력 있게 만들자 뭐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환율이 1,500원 이상 넘어가면은 국가는 정당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욕을 먹겠죠. 근데 환율이 1,500원 넘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학개미들이 잘못이니까 서학개미들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진 않겠지만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은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미리 예방주사 한번 놓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 마지막 카드일 거고 먼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게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상태를 보면은 코스피를 전혀 사고 있지 못합니다. 외국인은요 한 달 동안 코스피를 순매도 중이에요. 보다시피 산 날이 며칠 안 돼요. 4일, 5일밖에 안 되고 한 달 동안 내리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저번 주에 정말 열심히 샀어요. 1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뚫고 못 올랐잖아요. 지지부진한 사태 보니까는 외국인은 막 하루에 2조씩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막 2조 7천억, 2조 5천억씩 사면서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지금 개인도 순매도로 돌아섰죠. 안 오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려면은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의 주체가 순매수로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로 불리는 이제 증권사가 이제 주식을 사서 코스피 지수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연기금은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오늘 조금 샀는데 이게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스켓이 다 차가지고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팔고 나서 사고, 팔고 나서 사고.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하는 정도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차익 실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팔고 좀 더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체 매매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 코스피 주식 열심히 담았다가 최근에 더 못 사는 이유가 뭐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 목표 비중 때문에 그런데 2025년 목표 비중이 국내 주식을 0.5% 줄였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2.9%더 늘렸습니다. 24년에 불장이었는데 25년에 해외 주식 더 살 수 있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더 나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또 수조 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환율 상승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환율 상승을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랑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제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채권 비중도 줄였죠. 그럼 이거를 조절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주식 이제 좋으니까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해외 주식을 유지하던가 줄이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주식 비중이 24년 대비 25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26년에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연기금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과거에는 50% 이내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50% 넘어가고 여기서 내년에 더 늘려서 60% 가까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를 살 수 있는 매력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이제 꺾였을 때 리스크에는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게 코스피 부양 도구로 쓰이는 게 득이냐 실이냐를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정당하다 아니다는 이제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득이냐 실이냐를 봐야 돼요. 국민연금 기본 전략은 코스피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연기금도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치 투자의 역할을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는 모델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내는 모델로 연기금이 열심히 해줘서 나름대로 이 기금을 자산을 잘 지켜줬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과열일 때는 국민연금은 매도를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전략도 있었거든요. 그냥 연기금만 따라해도 돈 번다. 연기금처럼 투자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자금의 한도를 상향시켜 가지고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결과론이 될 건데 코스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고가 뚫은 게 4,200 정도였었는데 이게 상승기의 초입이었다. 알고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38 광땡이거든요. 끝자리가 7, 8년인 해가 이제 제일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3년 내리 달라서 코스피가 6천 가고 7천 갔다. 그럼 4,200대 쿼터를 열어서 국내 주식을 더 담은 국민연금은 신의 한 수가 되겠죠. 반대로 요 4,2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 증시 꺾이면서 한국 증시도 같이 꺾여가지고 코스피가 3,000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 쿼터를 열었던 게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결과론인 거죠. 이게 지금 뭐 득이다 실이다는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연기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베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베팅을 하게 되면은 쿼터가 늘어나면서 코스피 시장에 매수세가 하나 더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이게 뉴스에서 보니까 총알이 한 30조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연기금 총알이 30조가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면은 엄청난 매수세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사는 날, 막 시장 증시 끌어올리는 날 보면은 순매수 2조거든요. 2조씩 15일 연속으로 들어가면은 3주잖아요. 3주 동안 코스피를 막 2%, 3%씩 올려가면서 3주를 내려간다?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건드릴 거냐? 이 TAA라는 걸 건드릴 겁니다. 이게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인데 현재 한도가 17.9%, 그러니까 14.9인데 여기서 가능치 마이너스 3% 플러스 3%까지는 더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7.9%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최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에서 한도치까지 14.9%를 6월 말에 샀는데 주식이 갑자기 9월 달에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이게 17% 넘겼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도에 다다랐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 미래가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더 이상 쿼터가 없어서 못 사는 거다 이 얘기였었죠. 그럼 여기서 TAA를 활용하게 되면은 2% 이상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17.9%까지 더 살 수 있게 되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이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국민연금 지수가 수급으로 더 들어오게, 국민연금이 수급으로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정책 호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 배당 분리과세도 이제 세율을 조절하게 했는데 이게 되게 낮게 나오면 증시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코스피 부양책이 좀 몇 개 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 것까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좋죠. 내년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최근에 뭐 어디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뭐 7천 이상 바라보는 증권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예전에 5천이라 그러면 정말 무슨 소리 하느냐. 제 1월 달에
동해바다 입수하면서 코스피 5천 그 현수막 걸고 그 겨울바다에 입수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에 애쓰고 있네 이랬는데 그게 정말 올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내년에 고점을 뚫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텨야지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려면은 실적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에 실적이 올라올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반도체 쪽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좀 유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침체 신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AI 쪽이 3년 동안 좋았는데 버블 우려가 계속 지금 잽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AI 시장에. 그래서 AI 관련 주가들이 잽을 계속 맞으니까 지금 더 못 오르고 계속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퍼컷 날라오면은 푹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냐면 기세라는 거를 보는데 축구로 치면은 공격을 막 몰아붙이는 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는 팀이라 하더라도 기세가 좋으면 아 쟤네들 저 분위기 보니까 골 하나 넣겠구나. 오히려 이기는 팀이 유리한 게 아니라 지는 팀이 역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투자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펀더멘털이고 뭐고 다 좋은데 기세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기세가 끊어먹었다. 끝났다라 보면은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실적 보고 지표 보고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이 기세가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점들 봐야 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요. 27년에도 6%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침체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AI 호황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견뎌내는 이게 됐긴 했는데 미국 경제 보면 소비 분야가 65%예요. 소비가 받쳐줘야지만 GDP가 버텨주고 증시가 버텨주는 구조인데 소비 쪽에서 한계에 다다른 신호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점 강해져요. 물론 이게 소비 신호가 한계가 온다고 해서 당장 증시가 이건 아니에요. 1년, 2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표들의 둔화는 어쨌든 기업의 이익의 어떤 가이던스 상향에 계속 어떤 방해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에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소비 지표 나오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더 성장했습니다. 덜 팔았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비자 카드 쪽에서는 예상치보다 한 4% 이상의 상향을 보고 있고 나머지들 기관들이랑 이제 마스터 쪽에서는 예상보다 소비 둔화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좀 계산하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잠시 쉴 생각이에요. 뭐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틀릴 확률도 높고 50%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비싼 건 비싸면 안 사겠다, 싸면 사겠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를 생각해서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